이번 시간에는 외과적 치료를 할 때 되게 필수적인 수기인 치주 판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외과적 치주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비외과적 처치가 실패를 했거나 여전히 포켓 뎁스가 깊게 남아있고 비오피가 있어서 치은 연화 환경의 측은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 말고도 이 몸을 자르거나 고를 이식하거나 할 때 쓰게 되는데, 이제 치주 판막술로 해서 판막을 어떻게 제끼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12번 블레이드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사실 이제 학교에서 찍는 게 아니라서 준비된 거 가지고만 이제 하겠는데, 블레이드, 이거 이제 15번 블레이드죠. 블레이드는 되게 가볍게 잡는 게 중요해요. 힘을 많이 주면 안 되고, 이거는 그 뼈를 열군에 집어넣고 치아의 복잡한 외형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과정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힘을 많이 주고 이제 뼈에 단단히 대고 하게 되면 흘러가지 않고 저항이 걸릴 때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홀더를 가볍게 잡고 쉽게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열군에 넣게 되는데, 이제 요즘 판막술은 대부분 열구에 넣어서 전층 판막을 하지만 모디파이드 위드만이라든지 아니면 비변이 판막술 같은 경우는 치은 변에서 떨어져서 이제 절개를 해요. 열군의 절개가 아니라 내사면 절개를 하죠. 이게 이제 치아 표면하고 블레이드가 이제 내측으로 사면을 줬다고 해서 내사면 절개고, 이렇게 누워지게 되면 이건 이제 외사면 절개라고 얘기하는데, 전통적인 이제 교과서에 소개된 치주낭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제일 확실한 거는, 치주낭 깊이가 깊으면은 블레이드를 멀리 떨어뜨려서 잘라내고 치주낭 상피가 포함된 이런 연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이런 수식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재생연 수식을 하기 위해서 1차 폐쇄를 얻어야 되는데, 떼서 이만큼을 잘라내면 연조직이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식제가 노출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조직을 떼내는 양이 이제 비변이 판막술이 이제 제일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 0.5에서 1mm 정도 떨어뜨려서 삭제를 하는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이 그 다음으로 이제 적고, 제일 적은 거는 아예 떼내지 않는 열군의 절개만 하는 건데, 그래서 모디파이드 위드만 플랩을 읽어보면 장점이 뭐 비변이 판막술보다는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우수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비변이 판막술하고 했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열군의 절개로 가볍게 이렇게 쭉쭉 그게 되는데, 이걸 2번 이상 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날이기 때문에 인시전 라인을 똑같이 따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확실하게 긋는다는 생각으로 판막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날 끝은 치주 인대강이라든지 치조 골릉, 변연 골릉의 본크레스트 하이트 제일 높은 데 있어야 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계부 쪽에 인시전인데, 여기 보면은 치간 유두가 이렇게 설측 판막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두보전 판막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두보전 판막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 블레이드가 이쪽 치면에 원심에 딱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인시전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열군에로 줄 때는 판막이 중간에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치면을 따라서 안쪽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전면에서의 블레이드 사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보다는 안쪽에서 넣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식의 방법을 주로 쓰게 돼요. 이렇게 해서 1차 절개를 끝내게 되면 이 부분에 인터덴탈 라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원심으로부터 근심까지 한 번 더 확실히 이렇게 긋습니다. 인시전을 하고 나면 이제 판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뭐 물론 한쪽 판막만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 판막을 형성을 해요. 근데 저는 한쪽 판막을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가는데 이제 절개선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넣고 벌리게 되는데 이제 스트로크 모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조금씩 이제 틈이 생기면서 그 틈을 파고들고 움직이고 파고들고 움직이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방리가 되면 치간 유두 쪽을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로 최대한 깊게 넣고 찢어지지 않게 들어 올리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화질을 확실히 하고 레스트를 좀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부에 이제 중요한 구조물이 있다, 이게 팍 들어가서 사고 칠 수 있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잡고 기구가 미끄러지지 않게 판막을 좀 눌러주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둥근 면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밑으로 조금씩 방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날끝은 치조 골면에 있게 되는데 흔히들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방리를 이제 너무 좁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시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판막을 충분히 많이 이제 형성을 해야지 시확보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직절개를 주지 않았잖아요. 수직절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엔벨롭 플랩이라고 합니다. 엔벨롭이라는 게 편지 봉투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직절개를 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확보가 잘 되니까 좋기는 한데 이제 심리적으로 나중에 이제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전체 판막을 충분히 많이 형성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수직절개를 주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쭉 주죠. 근데 위치는 중앙에서 주는 게 아니고 또 파필라 중앙에서 주게 되면은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치근면의 최대 풍륜부 중앙 그리고 인전면 이 사이에 이쯤에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확장하느냐, 뮤코징지발 정션 부착층과 점막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데까지 판막을 이제 이시전을 줘야지 판막이 잘 제껴지고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이게 이제 적게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니까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점막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판막이 어드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 절개는 위치하고 범위를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한쪽 판막만 일단 박리를 해요. 그러면 치간 유두 쪽에 이제 치간 유두가 설치 판막에 포함된 게 있는데 이제 골 이식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면 인전면 하방에 골병소가 흔하니까 여기에 이제 골 이식제를 넣을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부위에 이제 넣게 되면은 연조직이 완벽하게 위에서 봤을 때 그 이식제를 잘 덮어줘야지 연소식이 나가지도 않고 골아대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판막을 이제 설치 판막에 포함되게 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판막을 박내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쪽이 얇기도 하고 또 이전에 염증도 있어서 이제 살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끊어지는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큐렛을 이용해서 먼저 이 치간주두 밑에 전층 판막을 먼저 형성을 해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긁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게 이제 떨어지니까 조금 더 설축으로 쉽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당기기보다는 푸시해서 이제 설치 판막에 포함되게 넘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진도가 너무 많이 나왔네. 그래서 큐렛을 특히 유니버셜 큐렛이나 구치부 큐렛 같은 게 좋은데 스트레이트한 거는 앞에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될 수 있게 바닥을 긁는 거예요. 긁는 거. 그럼 육아 조직도 잘 박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설치기인데 하악 구치부 설치은 되게 해박적으로 중요한 데지 않습니까? 이쪽 부위에 서브맨디블라 포사, 링결 포사가 있는데 이쪽에는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전체 판막 형성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성 똑같은 방법으로 열고대서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인터덴탈 라이프로 한 번씩 가볍게 긁고 그 다음에 전층 판막을 형성을 하는데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제 외상 음선이 있어서 좀 전정이 좀 얕고 옆으로 퍼져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되게 깊잖아요. 근데 혀가 있어서 깊은 게 잘 보이지 않고 이쪽에 점막이 바로 있어서 되게 잇몸도 얇고 그래서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축 찔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핸들링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핸들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제 수직절개는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핸들링을 하는 판막 형성이 안 된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박리가 다 잘 되면 이제 식염수로 씻어야 되겠죠. 박리가 잘 돼서 시약보가 잘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첫 번째
육아 조직을 긁어내는 겁니다. 육아 조직. 이 육아 조직은 이제 오염된 치근면이 일으킨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의 산물로 뼈를 녹이는 혈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그 부위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뭐 뼈를 넣든지 뭐 차폐막을 덮든지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델이니까 이렇게 쉽게 박리가 되지만 여기에 이제 스킨텍 같은 것들이 계속 남아있고 그게 또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깨끗이 긁어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치근면에 대한 처치 전에 육아조직, 골래낭에 있는 육아조직을 긁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스트로크는 이제 위로 긁어내는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육아조직은 사실은 치주인대하고 그 본크레스트의 거친 골면에 붙어 있어서 위로 이제 당기는 거는 뜯어내는 거고 이렇게 긁어내는 거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퍼내는 식으로 하게 되면 육아 조직이 생각보다 쉽게 떨어져요. 이렇게 위로 뜯어내기보다는 이렇게 골래난 기저부를 이렇게 긁어내면서 그 부위를 이제 끊어낸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스트로크는 사실 책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골래낭에 붙어 있는 육아 조직을 효과적으로 떼는 거. 이게 다 이제 걷어지게 되면은 깨끗한 골면과 오염된 치근면만 남았을 거고 그걸 이제 이리게이션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근면에 대한 거는 뭐 치석 제거술, 치근 헐텍스라고 똑같죠. 예. 일단 눈으로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거하고 제거가 다 되면은 치근 헐텍스를 통해서 유리형 같이 매끄럽고 단단한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치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리게이션하고 석션하는 것들을 중간중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봉합을 하면 되죠. 육아 조직과 이제 치근면 처치가 다 끝나면 이 부위에 대한 이제 골 이식제를 넣는 뭔가 하겠죠. 골 이식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위에 대한 이제 처치가 잘 됐는지를 일단 보면은 육아 조직이 없어야 되고요. 인접한 치근에 치석 없어야 되고 그리고 유리양처럼 매끄러워야 되고 판막을 위치시켰을 때 판막이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여기 이제 재생형 골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재생형 골 수술을 할 때 이쪽에 뼈를 써야 되는데 그 디펙트의 모양을 봐야 되겠죠. 이게 일벽성인지 이벽성인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부위가 과연 재생형 수식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뭐 여기 보면은 골래낭 깊이가 대략 한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mm 정도 되니까 보통 이제 3mm 넘으면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적응증 내고 여기는 조금 덜 깊은데 그래도 저라면은 이제 고식 수술을 할 것 같아요.
차폐막은 일단 고지식 뭐 뒤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접면벽 그리고 설측벽 이제 협측벽이 있어서 삼벽성 갖고 있어서 뭐 고지식재가 유지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차폐막은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식재를 넣는데 뭐 이식재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판막을 닫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한 정도의 이식재를 이쪽에 넣어야 되는데 그 적절함은 본크레스트의 달동말동 약간 부족한 듯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져 넣지도 않습니다. 뿌려 넣고 하는 거지. 여기다 다져 넣으면 이제 이 뼈의 용도는 판막이 덮이고 나서 그 공간만큼 유지되고 연조직이 밑으로 막 들어가지 않고 이제 뼈들이 바뀔 수 있게 이제 보호해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다져놓게 되면 신생골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위에 만약에 이제 살짝 열기형 골리에스온부가 있는데 그럼 이 부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뼈 이식을 이만큼 한다면은 이제 CEJ랑 비슷하게 이제 형태를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뼈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요면밖에 없잖아요. 요면밖에 여기서 뼈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치아면에서 접한 데들은 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또 판막에 접한 면들도 뼈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뼈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식제만 써서는 안 되고 차폐막을 써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 치아는 이제 위에는 에나멜이고 밑에는 이제 덴틴 배각질이 있는 데잖아. 여기하고 이식제가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도 봐야 돼. 만약에 여기하고 이식제가 생물학적 폭경 안쪽까지 1, 2m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한 거잖아. 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이계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에나멜 프로젝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감안해서 재생형 골수술을 하셔야지 그게 안 되면은 뼈는 넣었지만 생물학적으로 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얕은 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제 다듬죠. 이제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다듬어 가지고 평탄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지지골을 다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치아 예후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제 골래낭이 없어지는 효과, 치주낭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고리식 수술하고 그러면은 치간 유두가 다시 꽉 차고 음식물도 덜 끓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변화는 고리식 수술을 통해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거는 전혀 무관한 결과들이 생길 수 있죠. 방사선학적으로 이제 이식한 부위에 뼈들이 찬 모양들, 치조각선이 회복된 모양들, 그리고 연조직 평가를 했을 때 삼치 임시 출혈이 없어지고 포켓 뎁스가 감소되는 결과를 얻으면은 거기 이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얻은 결과들이 되게 이제 망가지기 쉬운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유지 관리 같은 거를 더 엄격하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한다는 건 뭐냐면 오는 간격을 좀 짧게 잡고 그리고 이제 출혈이 보이거나 포켓 뎁스가 조금만 이제 깊어지는 조짐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멈추게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봉합과 관련돼서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될지 봉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